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천호역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 그리고 천호역 쪽에 지어지는 중흥S 클래스 중흥S 그리고 광진구에 지어지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용면적 25평이죠. 그 분양가들은 이런 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신다면 9억 8천 9억 8,300에서부터 10억 4천, 7천 그 사이대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통합적으로 본다면 한 10억대 정도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10억 4천 정도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들의 위치를 본다면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는 이제 천호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나와 있죠. 굉장히 붙어 있는 위치에 나와 있고, 중흥 S 클래스는 좀 떨어져 있죠.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이건 역세권 아파트 500m에서 600m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리버파크 이쪽 롯데캐슬 리버 이쪽은 이쪽도 이렇게 하면 500m 그 정도 안쪽에 다 들어있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고, 지금 나와 있는 분양가들은 전용면적 25평에 10억 6천, 10억 4, 10억 5천, 9억 8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으니까 싸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본다면 1억도 안 나고 한 500만 원 정도 차이, 이 정도면 5, 600만 원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5, 600이 5천에서 6천 정도 차이라 한다면 대충 한 10억대로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통 크게 10억대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10억을 보고 있어요. 10억 6천, 11억, 10억에서 11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민정부죠,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아파트들 다 본 거죠. 93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93년이라면 28년 전? 그 정도죠. 28에서 27년 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대를 가서 보니까 이 아파트들 신축이겠죠. 다 그 당시에는 신축급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1억 8,200 했다는 거죠. 1억 8,200. 19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1993년도 그때부터니까. 그래서 그때에 1억 8,200이죠. 1억 8,200은 현재 19년이 됐을 때, 2019년이 됐을 때 그런 거죠. 대한민국 그동안 얼마만큼 성장했는가를 본다면 6배에서 5배를 성장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는 그런 거죠. 국민 총생산성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6배의 생산성을 더 높여놨다니까 11억 또는 이렇게 보자면 9억 정도로 보이는 거죠. 9억. 이 정도의 어떤 금액대로 대한민국은 성장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금액들은 그런 거죠. 93년도에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싸서 93년도 아파트 가격이 싸서 굉장히 주거를 마련하기 쉬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93년도는 대한민국이 1만 달러도 좀 힘들었던 한 7천만 원, 7천 달러 그 정도죠. 지금의 어떤 베트남 정도의 어떤 수준 정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바로 그때 시점이니까 그렇고 놓고 보자면 그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93년도에도 영혼까지 끌어서 산 거죠. 그런 걸 거예요. 왜냐면 1억 8,200을 모으기 위해서는 영혼까지 끌어서 썼다라는 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돈이 이렇게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억 8,200을 모으기 위해서 1억 8,200을 모으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서 썼다라는 말을 안 하죠. 한 10억은 돼야지 영혼까지 끌어다 썼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이 6배 성장했다. 그러니까 원화로 표시되는 어떤 자산들이 그래요. 어쩔 수 없었구나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원화로 표시되는 어떤 자산들이 어쩔 수 없었겠구나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금액들은 그런 거죠. 원화로 표시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 같은 그런 거다라고 보면서 결국에는
영혼까지 끌어다 쓰면 옛날에는 1억 8,200원 영혼 끌어야 됐지만 지금은 10억을 영혼을 끌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우리는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서 화딱지가 나는 거죠. 결국 경제 성장을 하면 결국 원화 자산들이 이렇게 오르는 거였다면 거죠. 미리미리 좀 사둘 걸. 경제가 좋아진다고 나랑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제 또 한숨이 들어오는 거고 마음이 아파지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 게 한 10억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점수가 지금 현재 2020년대 10억 점수가 11점. 그다음에 뭐 10억 5천, 10억 7천 뭐 이렇게 한다면 뭐 12점. 뭐 그 정도 사이겠죠. 11점에서 12점이라면 현재 이 위치 내에 있는 거죠. 이런다면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 그리고 어떤 신축 그 아파트라고 보면 그런 거죠. 이 위치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위치 정도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런 금액들이 있는 거죠. 10억 5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현재 있는 위치가 이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10억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이게 뭐 이 위치 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쪽으로 가면 한 20% 정도 더 싼 저렴한 가격대로 있으니까 뭐 8억대에 있을 거고 광역시 쪽으로 내려간다면 분양가가 뭐 5억에서 6억 사이 정도 나와 있겠죠. 그런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광역시에 있는 좋은 자리들도 뭐 이 정도 있을 거고 도 핵심 지역들 도청이 있는 지역으로 간다면 그런 게 4억에서 뭐 3억 그 정도 사이대로 뭐 있겠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어떤 현상들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쪽으로 간다면 뭐 2억에서 3억 정도로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자면 결국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거죠. 아파트란 것, 아파트 또는 뭐 토지 또는 빌라라고 해도 빌라나 뭐 다세대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변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한다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GDP죠. GDP에 따라간다. 라는 거예요. GDP, 경제 성장률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합해 보면 사실 어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시장이라는 거는 원화로 표시될 수 있는 자산의 원화 자산의 ETF 같은 구조를 띠고 있구나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모든 아파트들은 입지에 따라서죠. 입지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등비 수열처럼 나열되어 있다 정도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놓고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시대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화됐다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얼마만큼 성장시켜 주냐라는 거죠. 결국 이게 중요한 핵심이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현실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14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금액대로 지금 올라온 거죠. 11억대라고 하고 지금의 구축들은 이 이상을 더 달라고 하는 구축들도 많죠. 왜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분양가는 GDP의 개념적으로 와서 가격이 찍혀주는데 그 이상으로 구축, 10년짜리 구축을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의 어떤 심보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과거 5년 정도 동안에 투자적 시기를 겪은 거죠. 자산가치도 화폐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자산가치가 더 폭등적으로 오르던 그런 시기 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투자적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한탄 그런 거죠. 어떤 뭐 규제 같은 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산가치가 폭등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기. 뭐 그런 시기라면 우리가 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전혀 부동산 시장에서 GDP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들을 몰아쳐서죠. 한 10년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 5년 정도를 몰아쳐서 나오는 그런 시세의 어떤 분출 단계였다. 그래서 이런 때는 뭐 투자적 시기였다면 현재는 우리는 보고 있는 금액들이라든지 구축 금액이라든지 뭐 분양 좀 분양받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본다면 GDP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던 시기 또는 경제 GDP를 이미 소진해버린 시기 또는 GDP를 모아서 경제 발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는 투자적 목적보다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 때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것들 그런 거죠. 그런 아파트들은 조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겠죠. 분양을 뭐 11억으로 하고 있는데 16억, 17억의 매매를 그래요. 그럼 뭐 나중에 현실을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곳에 이제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영혼을 끌어다 쓰는 거죠. 뭐 항상 서울 아파트를 영혼을 안 끌고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를 했을 그 시점에 간다면 그런 거죠. 매도의 시점에 간다면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분양을 받은 거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과장님이 현재 연봉으로 분양을 받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10년을 또 이렇게 사신 거죠. 그래서 10년을 살아서 결국에 이런 식이죠.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어떤 뉴딜을 하는데 결국에 미래 산업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찍어놓은 또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찍어놓은 돈.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돈이 다시 GDP로 환산되는 거고 얼마만큼 벌어왔냐가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GDP로 환산되면서 결국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소득을 높이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의 대리에게 과장 자리를 이제 물려주는 거죠. 그 본인이 좀 더 높은 자리나 아니면 창업을 하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올려가면 지금의 과장님보다 지금의 대리가 똑같은 과장이 돼도 봉급이 뭐 올라가든지 뭐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이면 모여서 이게 GDP를 만들겠죠. 총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성이 얼마나 높여갔는지 그러면 지금의 상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줘도 그런 거죠. 경제가 우리가 3만 달러대 과장님과 3만 달러죠. 3만 달러대 과장님과 4만 달러대 과장님한테 매도를 하니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또는 4만 달러대 과장님은 당연히 뭐 11억에 지금 3만 달러 과장님이 11억에 사는데 4만 달러의 과장님은 그래요. 좀 더 비싸게 해서 한 15억짜리 분양을 받겠죠. 그런데 뭐 위치는 뭐 비슷한 위치에서 아파트가 분양을 하더라도 뭐 그런 현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을 이렇게 보자면 그래요.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억에 분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10억에 분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에 따라서 그런 거에 분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30년 전에 1억 8천으로 분양을 받았거나 1억 8천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은 너무 싸게 샀냐라고 한다면 이 시기 때는 대한민국이 뭐 굉장히 낮은 거죠. 1만 달러 아래의 국가에 있었을 때니까 이거고 지금은 3만 달러에 있으니까 뭐 이거다라고 보시면 마음이 그런 거죠. 아, 그렇게 변화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분양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면서 나온다라고 볼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싸게 구축들을 사주면 경제가 안 좋아질 때는 힘들어진다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제값 주고 분양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겠죠. 그래요. 그런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오늘은 서울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들을 한번 봐보았습니다. 뭐 분양가가 굉장히 세다 할 수도 있는데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정도로 분양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어떤 이 아파트들을 보시다시피 역세권 아파트고 또 서울에서 중심축이죠. 강남으로 놓고 보자면 중심축에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